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 아동 지원 및 관리 부분이에요. 이제 그룹홈의 경우 이제 생계비로 이제 관리를 하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동이 받는 수급비를 시설 회계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동의 주소지는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그룹홈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이제 원래 생계비 관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설회계로 편입 시에 어떻게 되냐? 시설회계 산입 여부가 이제는 해라 권고하고 있고요. 생계급여 수령은 뭐 당연히 아동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설 통장으로 이체, 시설 명의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똑같은 거고요. 사용 내역 관리가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으로 항목별 사용 내역 및 영수증 관리. 기존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별 사용 내역 및 영수증 관리를 했겠죠. 이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적 아이들은요, 이제는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생계비를 받았을 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통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따로 만들고 돈을 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아동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초생계급여 담당 부서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요. 네, 왜냐면 보호자, 우리가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인적인 금전관리. 아동 개인 통장이 있어서 이제 주면 가장 간편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 이제 시설 명의로 이제 아동 수당을 수령하고, 네, 이제 아동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주고, 안 될 경우 아동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자, 회계관리는 이제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을 해야 되고요. 지출은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용도. 당연히 아동을 건강하기 위한 재반 지출,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돈을 종사자 인건비에 넣으면 안 돼요. 기능보강비 안 돼요. 그리고 운영비 안 돼요. 장비비. 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구입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립지원착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500만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시설 기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아동 명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을 이제 시설에 기부하지 기부하는 거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동 발달 지원 계좌가 우리는 CDA, 디미자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이제 주는 건데, 보시면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월 5만원 내에서 1대1 매칭을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5만원 넣었으면 정부에서 이제 5만원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뽑을 때는, 그러니까 인출할 때는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10만원이 생기면 1년에 120만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후원자 연계. 자, 보시면 시설장은 당연히 후원자를 발굴을 해야 되고요. 이제 초록우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다 아동 결혼을 해주세요. 그러면 월 1회 이상 통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락되지 않도록 초록우산 재단에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왜요? 1대1로 아동 결혼을 해주니까요. 자, 비지정 후원금 관리입니다. 시설장은 이제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지정 후원금과 지정 후원금이 있어요. 자,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도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비, 간접비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비는 아동에게 직접 가는 것이고 간접비는 그 외의 것들이겠죠. 아동에게 직접 가지 않으나 운영에 필요한 돈이겠죠. 근데 그것이 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정후원금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정한 용도예요. 그러면 그걸로만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다만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 결혼 후원금은 이제 제외하게끔 되어 있죠. 그냥 지정 후원금은 그 지정된 대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후원금, 연간 사용 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후원자가 지정 후원금으로 정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후원금은 거의 다 대부분 지정된 대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되며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며 수입 및 사용 결과 등을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후원금을 관리 비용에 사용한 때에는 분기 2월까지 시공 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동들의 건강한 심신 및 건강한 심신 보존 및 치료를 하는데 예방접종 필수하는 거고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필수하고요. 심리치료는 해당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심리를 검사를 해줍니다. 심리치료를 해주죠. 보통 10회기, 10회기, 아니면 20회기, 15회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전에 모든 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사업 안내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대학 학자금 진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갈 경우 아동이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될 경우 자립전작금 500만원이 나오고요. 대학을 갈 경우도 그 자립전작금 500만원이 이제 대학 자금으로 변해서 500만원을 지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립준비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립기술의 8대 영역,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영상으로 있고요. 교육자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을 얘기할 때 저희는 자립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꼭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과 자료들은 어디서든지 자립기술의 8대 영역 치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자립정보북을 신청하셔도 쉽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식사 프로그램인 거고요. 아동과 놀았어요. 그럼 문화 프로그램인 거고요. 아동과 여행 갔어요. 여행 프로그램인 거고요. 아동과 대화를 했어요.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자립능력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가족 방문 등 전화 이런 거 최소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요즘에 다 하죠. 핸드폰 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 관련, 그러니까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가족 캠프가 있겠죠. 근데 이것 좀 하기 어려워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서 부모 교육 등 이것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학교에서 이제 분기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해서 교류한 기록이 보유가 되어야 됩니다. 즉 분기예요. 3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학급 교사와 이야기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제 분기마다 최소. 공동생활과정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자립 전착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보시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자립 전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를 지급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